네, 이번 시간에 우리 교재 135페이지에 입금의 개념과 입금 불산입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입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서 그러니까 거래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익, 수익 관련되는 금액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입금 불산입 항목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부 항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참고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 142페이지에 송금에 대한 부분 나옵니다. 송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비용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송금 불산입 항목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순자산 증가 감소 관련되는 부분, 법문구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죠. 세무조정 때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세부 내용들은 우리 뒤쪽에서 다 공부할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자, 149페이지에 법인세 신고 납부 절차로 들어갑니다. 자, 법인세 신고 납부 절차는 먼저 결산 확정을 해야 되겠죠. 결산 확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주주총회, 사원총회에 결산 보고서를 승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총 연날인데 결산 확정일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보면 처분 예정일이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죠. 그 날짜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확정된 재무제표를 통해서 세무조정을 진행하게 되고요. 세무조정 진행할 때 세무조정을 진행해서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 납부를 하게 되는데, 이때 과세표준 세액과 납부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대부분 12월 말 법인이니까 3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성실신고서를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 내에 신고 납부합니다. 자, 이때 신고할 때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부속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신고 납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고에 누락이나 오류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수정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세무서장이 결정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고,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경정청구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고기한 경과한 후에 경정청구도 가능하다. 5년 내에 경정청구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는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 우리는 지금부터 이번 법인세 때 정확하게 세무조정해서 신고하는 것을 중점을 두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인세 계산 구조를 한번 보면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 세무조정이죠. 입금, 송금해서 차감 소득금액이 계산이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는 세무조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무조정 과정을 통해서 차가금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되고, 기부금 한도초과 2월액에 대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각 사업연도 소득이 계산이 됩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이 계산이 되면 2월 결손금, 비과세, 소득공제를 차감해서 과세표준 계산하고요. 여기에 세율 적용해서 산출세액, 공제감면 적용해서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해서 자진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는 법인세 신고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까지 계산하는 과정이 거의 대부분의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 최근에 공제감면세액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해졌죠. 그죠? 요 부분을 이제 중점적으로 또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넘어갑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세무조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재무제표에 의해서 먼저 세무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세무조정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뒤에 이제 쭉 살펴보겠지만, 우리 대손충당금 조정명세서, 접대비 조정명세서, 뭐 이런 각종 조정명세서, 서식이 있는 조정명세서를 작성하는 걸 세무조정이다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세무조정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세무조정인 거고요. 그 외에 조정명세서가 없다 하더라도 법인세 계산할 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내용들은 세무조정입니다. 그 세무조정의 출발점은 재무제표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보고 세무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재무제표에서 바로 세무조정해야 되는 항목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첫 번째가 법인세 비용이 되겠습니다. 법인세 비용 세무조정 누락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건 반드시 세무조정하셔야 됩니다. 송금 불산입 기타 사위출 처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무제표를 보다 보면 손익계산서나 이런 쪽 재무상태표를 보다 보면 평가차손익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평가차손익 계상에 대해서는 세무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입금 항목에서 평가차익은 입금이지만 그 평가차익에 대한 부분들은 입금 불산입 항목으로 가면 무조건 입금 불산입, 임의평가와 관련되는 부분은 입금 불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자기주식 처분 손익과 관련되는 부분, 자기주식 처분 손익은 자본거래로 되어 있습니다. 기업회계에서는 자본거래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텍스에서는 손익거래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차이 때문에 세무조정이 나옵니다. 자기주식 처분 손익은 재무상태표의 자본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세법은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무조정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포함된 평가손익 계상액도 세무조정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또 정기 오류 수정 손익에 대한 부분도 세무조정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했을 때 그 차액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입니다.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법인에서 발생될 수 있는 케이스는 자기 주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을 법인에서 취득하게 됩니다. 상법이 개정되면서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규정이 개정이 됐죠. 그래서 그때 취득한다라고 하면 주주는 특수관계일 거고요. 그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하게 되면 자, 시가와의 차액을 매입했을 때 유보 처분함과 동시에 매입 때 입금 산입해서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무계산상 자산 취득가액은 시가로 본다라는 겁니다. 시가로 봅니다. 근데 유가증권이 아닌 기타의 저가 매입의 경우에는 입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처분할 때 과세합니다. 처분 시점에서 과세하도록 되어 있고 취득가액은 취득가액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주로부터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저가로 취득했을 때는 그 시세 차익을 취득했을 때 과세한다라는 점, 이 부분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자기주식 처분 손익 계상액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기주식이 상법이 개정되면서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됐기 때문에 자기주식 처분 손익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자기주식의 양도와 관련되는 부분인데, 자, 자기주식의 양도 금액은 입금입니다. 그리고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은 송금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주식의 처분 손익은 과세소득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기업회계에서는 자기주식 처분 손익은 자본거래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자본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본잉여금이나 자본조정 계정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손익계산서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세무조정을 통해 갖고 입금 산입 또는 송금 산입을 통해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반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자기주식과 관련되는 양도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자기주식 관련해서 사례를 한번 보면 9월 20날 자기주식 5천주 5천만 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주식 자본조정에 회계 처리를 했겠죠. 근데 11월 30날 4천주를 4,500만 원에 처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현금 4,500만 원, 자기주식 4천만 원이죠. 그죠? 5천주를 5천만 원에 취득했기 때문에 주당 10,000원인데 4천주를 4,500만 원에 팔았고 자기주식은 4천만, 원가는 4천입니다. 그죠? 처분이익이 500만 원 나왔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재무상태표를 안 보면 이 내용 알 길이 없죠. 그죠? 반드시 보고 처리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회사에서는 현금 4,500, 자기주식 4천만 원, 자본잉여금 500만 원 이렇게 처리를 했을 겁니다. 근데 세법상의 분계는 어떻게 되느냐?
현금 4,500 들어온 건 똑같고요. 자기 주식 4,000 똑같습니다. 근데 처분이익 입금 500만 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정분계로 들어가면 자본이 감소합니다. 자본잉여금이 감소했죠. 자본이 증가하려면 대변에 있어야 되는데 감소했습니다. 자본이 감소하면 어떻게 되죠? 자산은 그대로 있고 부채 그대로 있고 자본이 줄어들면 나머지 이익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처분 이익이 늘어납니다. 500만 원만큼 늘어나죠. 자본의 감소는 이익의 증가로 이해가 됩니다. 이익의 증가이기 때문에 입금 산입 500만 원입니다. 근데 자본에서 움직였죠. 자본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기타로 소득 처분합니다. 요 세무조정이 필수적으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는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자, 평가 손실 200만 원, 매도 가능 증권 200만 원 이렇게 되면 세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 손익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없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붕괴가 없습니다. 그러면 조정 붕괴는 반대 붕괴로 장부상 붕괴와 조정 붕괴가 합쳐지면 없어지게 되겠죠. 반대 붕괴, 차변의 매도 가능 증권 200만 원, 대변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산과 부채 계정이 차대변에 동시에 나왔을 때는 이걸 분리시켜서 보시면 됩니다. 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자본이 감소했어요. 자본이 대변 쪽에서 평가 손실이 감소했죠. 이런 경우에 이익이 감소하도록 되어 있고요. 매도 가능 증권이 증가하게 되면 200만 원만큼 증가하게 되면 이익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산이 증가하면 이익이 증가하죠. 자본이 늘어나면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로 동그라미 1번에 대한 부분은 자본의 증가로 인해서 이익이 감소했기 때문에 송금 산입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200만 원 기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익이 늘어났죠. 입금 산입 매도 가능 증권 자산의 증가니까 유보로 소득 처분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의 자본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금과 송금이 동시에 세무조정이 나온다라는 사실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부분은 이제 자본 항목은 아닌데 손익계산서에 반영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단기매매증권 500만 원,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500만 원입니다. 근데 세법상으로는 붕괴가 없습니다. 왜죠? 이미 평가이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금 불산입 항목에 들어가 있으니까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정붕괴는 평가이익을 줄여주고 단기매매증권 증가시켰던 거 줄여줍니다. 그죠? 줄여주고요. 그러면 자산이 감소했죠. 그러면 이익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입금 불산입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500만 원 유보로 세무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손익계산서에 들어있는지 아니면 재무상태표에 있는지를 잘 보시고 세무조정하셔야 됩니다. 자, 정기오류 수정손익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정기오류 수정손익은 전년도에 있는 오류를 수정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이야기는 전년도 재무제표를 수정했기 때문에 법인세 신고를 수정 신고하거나 경정 청구하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기오류 수정손익은 계상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계상을 했다면 정확하게 세무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기 손익으로 처리한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손익계산서에 반영했다라는 거죠. 자, 정기오류 수정이익, 정기오류 수정 손실을 영업외 수익, 영업외 비용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반영을 시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세법상의 귀속 시기를 보시면 됩니다. 자, 이익 처리인데 올해 이익 처리했는데 올해 입금이 맞다. 그러면 세무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당연히 이익에 반영이 돼 있는데 반영시켜야 되는 거였다라고 하면 반영이 돼 있으니까 세무조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올해 입금이 아니더라. 매출 누락이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자, 2021년도 매출을 누락했는데 22년도에 정기오류 수정 이익으로 넣어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게 아니죠. 22년도 게 아니니까 전년도로 넘겨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손익계산서에 들어있는 것을 제외시켜야 되죠. 입금 불산입시켜야 됩니다. 그죠?
입금 불산입 시키면서 유보나 기타로 소득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귀속 시기를 정확하게 따져갖고 판단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 2월 이익잉여금에 반영한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전기 2월 이익잉여금에 반영한 경우에는 자, 자본 항목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자본 항목에 들어있기 때문에 자본이 늘어나면 원칙적으로 순자산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금 산입 기타 처리를 먼저 합니다. 순자산을 늘려서 입금 산입부터 먼저 한다라는 겁니다. 입금 산입 처리해 놓으면 어떻게 되죠? 자본에 있던 걸 빼서 결과론적으로는 손익계산서에 보내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손익계산서에 과세소득으로 보내놨다. 그러고 나면 앞에서 살펴봤던 우리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손익계산서에 반영한 상황하고 똑같아지죠. 그죠? 입금, 송금 처리한 다음에 2차로 세무조정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입금이면 세무조정이었고요. 전년도 입금이면 입금불산입 유보나 기타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세무조정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오류 수정손익이 그러니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들어있느냐, 손익계산서에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세무조정 방법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고요. 자, 사례를 한번 보면 감가상각비인데 전년도 감가상각비 과소계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 감가상각비 300만 원, 전기오류 수정손실 300만 원 이렇게 처리했다라고 하면 장부상의 회계처리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세법상에는 전기오류 수정손실이라고 하는 이 계정은 그냥 감가상각비라는 이름표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 300만 원, 건물 감가상각 누계액 300만 원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럼 조정분계로 들어가면 감가상각비 300만 원, 전기오류 수정손실 300만 원 이렇게 되죠. 자, 비용이 일단 발생이 됐죠. 송금 산입 기타로 처리를 합니다. 그죠? 송금 산입 기타로 처리합니다. 왜냐하면 자본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조정분계에서 자본이 늘어났죠. 자본이 늘어나면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송금 산입 기타로 처리를 합니다. 근데 송금 산입 해주고 보니까 이게 당해연도 송금인지 아니면 전년도 송금인지를 따져봐야 되죠. 당해연도 송금이라는 겁니다. 당해연도 감가상각비로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인 세무조정하지 않고 반대 세무조정하지 않고 그냥 감가상각비 세무조정에 감가상각비 금액을 증가시켜서 감가상각비 세무조정만 진행을 따로 진행합니다. 그죠? 따로 진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오류 수정손실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잘 분석을 하셔서 당해연도 입금인지 입금 송금인지 아니면 그 전년도 건지를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교재 156페이지에 재무제표 내용 중에 즉시 세무조정할 사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회계관리 쪽에서 우리 세무조정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합계잔액 시산표를 일반적으로 많이 봅니다. 자, 12월 달로 해서 합계잔액 시산표를 조회를 해서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됩니다. 현금, 예금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죠. 그죠? 단기매매 정권이 있으면 이거 평가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고요. 대손충당금, 공사미수금에 대한 충당금, 미수수익 귀속 시기에 대한 부분, 단기대여금 인정이자에 대한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을 쭉 살펴봅니다.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세무조정 사항들을 이제 그러니까 염두에 주시면 되겠고요. 자, 뭐 퇴직연금 관련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부분 살펴보시는데 처음에 이제 세무조정 처음 시작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자본 항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자본 항목을 보다 보면 자기주식 처분 이익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바로 클릭하셔서 내용을 살펴봅니다. 처분 이익이 당해연도 발생된 거죠. 그죠? 500만 원 당해연도에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런 내용 확인과 동시에 우리는 법인 조정에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가서 바로 세무조정으로 들어갑니다. 자기주식 처분이익 500만 원 기타로 해서 처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직접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를 통해 갖고 자기주식 처분이익 500만 원 기타 처분하면서 입금 산입하고 기타로 처분한다 라고 해서 명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다시 이제 자기주식과 관련되는 부분 확인했고요. 밑에 이제 자기주식이 있네요. 4,000주 매각했다라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죠? 보시면 되겠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과 관련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200만 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이게 자본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입금과 송금이 동시에 발생하죠. 마찬가지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가서 바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관련되는 부분 200만 원, 기타로 처리를 하고요. 그죠? 기타로 처리를 하고 매도 가능 증권 200만 원 유보로 처리를 했습니다. 입금과 송금이 동시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재고자산 평가 명세서, 유가증권 평가 명세서 설명할 때 다시 한번 또 설명이 될 겁니다. 자, 이런 형태로 우리 재무제표를 보면서 처리를 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기오류 수정 손실도 있네요. 자, 이 부분도 클릭해서 한번 살펴보면 자, 건물 감가상각 누락분이다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정기오류 수정 손실 자본 항목에 들어있네요. 자본 항목에 들어있으면 송금 산입 기타로 바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법인 조정에서 정기오류 수정 손실 300만 원 기타로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감가상각비로 처리를 했다라는 거죠. 정기오류 수정 손실로 세무조정하고 나면 이 부분이 당해연도 귀속분이 맞느냐라는 건데 당해연도 귀속분이 맞으면 그대로 넘어가면 되고요. 전년도 거다라고 하면 송금 불산입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가상각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감가상각비에 포함해서 세무조정 별도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재무제표를 보면서 여러 가지 세무조정 사항들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볼 부분은 마지막에 법인세 비용 2,200만 원이죠. 자, 법인세 비용과 관련되는 부분 세무조정 사항에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한번 보시면 우리 법인 조정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표준재무제표를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표준재무제표 인식하게 되는데 표준손익계산서 인식하시면서 그러니까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 F3번 조정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조정 등록을 눌러 보시면 표준손익계산서에 반영되어 있는 감가상각비에 그러니까 법인세 비용에 대한 세무조정 사항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비용 세무조정 하게 되는데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반영하는데 반영하는 방법을 한번 보시면 커서를 빈칸에다가 이렇게 두시고 조정 코드 도움이라고 있죠. F4번에 조정 코드 도움을 누르면 손익계산서, 표준손익계산서와 관련해서 세무조정 사항이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을 쭉 요약해 놨습니다. 그 내용 중에 가장 적합한 거 하나 선택하신 다음에 금액만 입력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세무조정과 명세, 그 다음에 소득처분까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법인세 비용에 대해서 세무조정을 이미 했기 때문에 기존 했던 세무조정은 제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진행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재무제표를 보시면서 세무조정할 사항들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세무조정의 첫 순서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